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3학년 2학기 국어 천재노 출판사의 1회 2단원인 가난한 사랑 노래와 기억 속의 들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난한 사랑 노래와 기억 속의 들꽃,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감상하면 되게 깊이 있는 해석이 가능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랑 노래부터 함께 보도록 할까요?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지금 화자가 질문의 형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어? 이 말의 뜻은 가난하지만 외로움을 안다라는 의미인 거죠. 우리 이런 것을 서리법이라고 합니다. 질문의 형식을 통해서 화자의 생각이나 감정 등을 강조하는 표현인 거죠.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자, 너랑 헤어져서 가난하기 때문에 헤어지는 거겠죠. 너와 헤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달빛이 새파랗게 쏟아지고 눈도 쌓여있고 너무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 눈 쌓인 골목길은 흰색 이미지, 달빛은 푸른 이미지, 흰색과 파란색의 색채 대비도 나타나네요. 표현법을 하나 더 살펴볼게요. 모르겠는가, 서술어가 먼저 나오고 뒤에 이제 이런 상황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도치법이 쓰였습니다. 이 도치법을 통해서 화자의 의도와 정서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서리법과 도치법은 매 연마다 반복하고 있으니 학생 여러분 스스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이 말은 가난하지만 두려움을 안다라는 거죠. 화자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나 봐요. 두 점을 치는 소리, 새벽 2시 혹은 이제 집에 들어가라 통금 시간을 알리던 소리인데요. 요즘 시대에는 이런 소리가 없죠. 당시 시가 창작되었던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소재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소재는 무조건 출제될 거예요. 꼭 밑줄 치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범대원의 호각소리, 이런 것들도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소재가 되겠죠. 눈을 뜨면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기계가 막 무겁게 굴러가는 소리, 뭔가 도시화가 되고 있는, 기계화가 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인가 봐요. 이런 소리들 때문에 화자는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나 봐요.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어머님 보고 싶소. 화자는 지금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네요.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되뇌이지만 집 뒤 감나무의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 바람 소리도 그려보지만. 자, 화자는 지금 돈을 벌기 위해 도시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등을 통해서 알 수 있었죠. 자, 고향을 떠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거고요. 이 까치밥은 화자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정서를 상징하는 시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 새빨간 간 바람 소리조차도 그리운 거죠. 고향의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람 소리는 우리 귀로 듣는 청각적 심상이에요. 그쵸? 바람 소리는 귀로 들어요. 청각적 심상인데 이 바람 소리가 새빨간 감의 바람 소리래요. 시각적 이미지도 함께 쓰였습니다. 그쵸?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나 가난하지만 사랑할 줄 알아 라는 의미입니다. 내 볼에 와닿던 네 입술의 뜨거움, 피부로 느낍니다. 촉각적 심상이고요.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네 숨결,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던 네 울음. 자, 사랑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슬픈 상황이 제시되고 있고요.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도치법을 통해서 한 번 더 화자의 안타까운 정서를 강조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앞서 언급됐었던 외로움, 두려움, 그리움, 사랑 등 인간적인 감정들에 해당이 됩니다. 가난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것들인 거죠. 두 번째 작품으로 보겠습니다. 기억 속에 들꽃이고요. 아까 가난한 사랑 노래처럼 이 작품 또한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알 수 있는 표현들을 잘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시대적 배경을 묻는 문제와 더불어서 어휘 문제도 출제가 돼요. 학생 여러분들이 어휘를 이제 소홀히 여기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선생님 경험상 두세 번에 한 번쯤은 출제되는 유형이 바로 어휘 문제예요. 그 교과서 날개에 정리되어 있는 것들을 꼭 한 번씩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때 거리에 피난민에 나타난 소녀는 마치 처치하기 곤란한 짐짝처럼 되똑하니 남겨져 있었다. 자, 이 소녀는 명선이었죠. 그쵸, 여러분? 이제 피란을 하다가 이제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이제 친척은 자기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이 마을에 남겨져 있는 거였어요. 자, 아무튼 소녀는 우리 마을 또래의 아이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발견되었다. 우리들 눈에 비친 그 애의 모습은 거의 거지나 다름없을 정도였다. 소녀를 본, 명선이를 처음 본 서술자인 나의 생각이 드러나고 있고요. 이 나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는 여러분 어린 아이죠. 어린 아이가 이런 시대적 상황과 명선이의 상황을 전달해 줌으로써 좀 더 비극성이 부각되는 부분도 있었고, 순진한 부분이 드러나는 것도 있었어요. 이런 서술자의 특징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는 것, 그리고 서술자가 어린아이라는 것 함께 정리해 주세요. 이런 쫓기는 사람들의 무리, 포성, 인민군 같은 단어들이 시대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는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피란을 가는 상황이 제시되고 있고요. 소풍 떠나는 기분이 들어서 처음엔 신나했지만 막상 이제 피란을 떠나니까 총으로 무장한 인민군을 마주치고 공포에 떨게 되죠. 그러자 할머니의 손바닥이 냉큼 누나의 입을 틀어막았다. 잔뜩 부르진 누나의 주먹이 스르르 풀리면서 형편없이 짓눌린 아카시아 잎이 땅으로 떨어졌다. 누나의 정서가 이 부분에선 어떻게 제시되고 있나요? 누나의 행동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어요. 공포에 떤 두려움에 사로잡힌 누나의 심리를 행동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것을 간접 제시라고 하고요, 여러분. 인물의 성격과 정서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에 해당이 돼요. 자, 이 피란길을 갔다가 돌아온 바로 그 이튿날 소녀를 처음 발견했습니다. 이야기의 순서가 뭔가 차례대로 진행되지가 않죠.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회상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소설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선지가 출제된다면 여러분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해 주셔야 돼요. 자, 이 명선이는요, 남자의 행세를 합니다. 그쵸? 전쟁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남자로 이제 변장을 한 것이죠.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런 전쟁 상황에서 아무래도 없는 살림에 식량을 더 이제 축낼 피란민인 명선이가 온 것을 달가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것을 계기로 엄마 아빠의 태도가 바뀌죠. 바로 무엇이었나요? 바로 금가락지입니다. 여러분, 금가락지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서술형으로도 출제될 수 있고요. 객관식으로도 당연히 출제가 됩니다. 녀석이 어른들의 환심을 사는 수단이자 생존 수단이고요. 또 하나 어른들의
탐욕을 드러내는 소재가 바로 이 금가락지, 금반지가 되겠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이 아이가 금가락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엄마 아빠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죠. 잘해주기 시작합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 명선이는 아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하나의 좀 특징적인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이제 공습을 당한 어머니의 몸뚱이가 자기 몸을 무겁게 덮어 누르고 있었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상황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뭔가 아이들과 싸움을 할 때도 누군가가 자신의 몸을 짓누르면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 일어나고 이런 행동을 보였었죠. 이런 명선이의 트라우마도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너무 작품이 길다 보니까 내용일치 문제나 지문을 몇 군데 제시하고 이 시간 순서대로 배치하는 문제도 출제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쥐바라 숨꽃이 상징하는 것을 묻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겠습니다. 이 쥐바라 숨꽃은 바로 명선이를 상징하는 것이죠. 쥐바라 숨꽃이라는 거는 세상에 없는 이름이지만 나가 뭔가 아는 체를 하고 싶어서 지어낸 것입니다. 자, 명선이 믿어버리죠. 그리고 나와 명선이는 이제 끊어진 다리로 가서 이제 종종 놀곤 했었는데 나는 무서워하지만 명선이는 잘 건넜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호주기 편대가 떠가고 있으면서 비행기 폭음이 들려요. 그러면서 이 비행기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던 명선이가 이 소리에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 한 송이의 쥐바라 숨꽃처럼 떨어지게 되는 거죠. 명선이가 들꽃이 되어 사라진 후 나는 이제 명선이 없이 혼자 그 다리를 건너게 되는데요. 그 다리 끝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나요? 그 헝겊주머니 안에 바로 빨갛게 빛을 발하는 동그라미 몇 개, 바로 금반지죠. 금가락지. 왜 여기다가 숨겨둔 건가요, 여러분? 어른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 조그만 것이 지가 살려고, 안 들키려고 여기 위험한 곳에 숨겨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다리 끝에, 철근 끝에 가서 그걸 발견한 거예요. 아, 명선이가 그래서 이곳을 계속 왔었고 잘 건넜었던구나 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이것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1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나에 나타난,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여러분 기억 속의 들꽃입니다. 기억 속의 들꽃에 나타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인물의 성격을 묻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어서 이 문제를 준비해봤고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문제를 한번 스스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잘 풀어보셨나요? 네,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명선이는 살아남기 위해서 능청스럽고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아무렇지 않게 안녕하세요 아줌마 라고 말을 건넨다라든가 이런 모습에서 당돌하고 사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뭔가 명선이를 동정한다거나 반긴다거나 명선의 숙부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기보다는 욕심 많고 탐욕스러운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이런 어머니와 아버지 혹은 명선이의 숙부에 대한 설명도 함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사랑 노래와 기억 속의 들꽃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문제를 다룰 수 없었는데요. 더 많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